먼저 우리 그 위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위치. 안쪽으로 잠깐 더 들어오세요. 안쪽으로 와서 가요. 너무 차 계속 들어와가지고. 점퍼를 손을 보고 있어 지금. 자, 우리가 화면에 내가 나오나. 여기가 인천이잖아요. 오늘 인천 여기가 계양구하고 오늘 미추홀구 두 군데를 다닐 거예요. 계양구 두 군데, 미추홀구 두 군데니까 오늘 인천을 한번 훑어보죠.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인천은 보통 분들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광화군이 단독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천시 내에 행정구역이 포함이 됐어요. 광화군, 옹진군. 그래서 인천시 광화군, 인천시 옹진군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구가 6개인가 7개가 구인데 영종도 있죠. 중구가 영종. 영종도가 중구예요. 그러면 중구면 어느 쪽이 동구고 남구는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뭐 서구는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네가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서구가 커.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서구가 크고 그 다음에 대각선을 남동쪽이 커. 원래 김포를 먹어서 그래요, 저기. 그래요? 하여튼 더 먹지 그러면 다 먹지 그냥. 자, 그리고 위에가 우리가 지금 계양구죠. 서구 옆에가 계양구하고 또 한 대가 또 있어요. 부평구. 부평구는 우리 헷갈려요, 사람들이. 부평구는 인천이에요. 부천시는 경기도고. 부평구 옆에가 부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가 길게 해서 계양구하고 오른쪽에 부평구가 있어요. 그건 남동구는 남동쪽이 남동구가 있는데 남동구의 왼쪽에가 미추홀구하고 연수구가 있어요. 조그맣게 동구가 있어요. 동구 인천항 쪽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갈 때는 계양구에서 미추홀구로 갈 것이다. 그리고 송도는 여기 있죠. 연수구에 있는 거죠. 송도. 그래서 인천에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국제도시 3개가. 청라가 서구에 있죠. 청라. 그 다음에 연수구에 송도. 그 다음에 영종도, 중구에 영종도. 그래서 국제도시가 인천에 3개입니다. 그래서 전 예상하기에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향후에 인천이 우리나라가 개항이 저 강화도 인천 쪽에서 했잖아요. 해외 문물이 먼저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뭐 임진왜란 뭐 부산 그런 거 외국 침입 말고 어떤 그 개항을 했을 때 그래서 아마 인천이 들어주시는 줄 알았다. 이게 빼주네. 사람도 많고 또 뭐 주택도 많고 한다 하지만 향후에 인천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곳 중에 하나다. 수도권 중에서 수도권 옆에 그 인천. 그래서 우리 수도권 하면은 서울 말고 경기 수도권하고 인천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 인천 1호선 이망역에서 4번 출구에서 약 한 700~800m 걸어오니까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역사권이더라고요. 걸어오니까 한 3분 거리 내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공매가 나온 거예요. 공매가 크게 우리는 3가지로 보시면 돼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소유하여 있는 재산, 또 압류재산, 또 신탁재산, 총 3가지입니다. 크게. 우리는 이제 공매도 정확하게 이제 알아갈 때가 왔습니다. 이제 공매는 국가나 공공기관, 지자체에 관련된 재산을 매매나 매도나 임대주는 공매 하나 있고, 신탁회사가 갖고 있는 물건이 나오는 신탁 물건이 있고, 한국자산관리소가 자산관리공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위탁받은 의뢰가 된 압류, 그러니까 세금 체납에 의해서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압류한 물건이 공매로 나오는 압류재산 총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공매에는 3가지가 있다 고 보십시오. 그 중에
오늘은 이거 뭐 첫 번째는 신탁 물건이에요. 신탁은 신탁 회사에서 하는 거거든. 신탁 회사에서 크게 저기 온비드에다 올리는 경우도 있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물건을 보고 싶다. 그럼 어디로 봐야 되느냐? 신탁 회사 물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온비드에 가보시면 신탁 그 물건 신탁 회사가 쫙 나와 있어요. 또는 우리 굿옥션, 요즘 옥션원이라 하죠. 경매지, 일반 경매지에 가보면 굿옥션이 공매 물건에 대해서는 제일 그래도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 공매는 그쪽은 그쪽에 보면 신탁 회사가 열 몇 개가 쫙 있어요. 그 안에서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은 온비드에 나와 있는 물건 앤드 또 일반 재산 물건, 일반 그 자기네가 판매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됐냐? 신탁 회사가 팔다가 못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꽤 많아요. 신탁은 크게 분양도 하죠. 신탁 회사가 분양하는 거 들어봤죠? 네. 무슨 신탁에서 분양하죠. 또 개발 사업도 해요. 또 관리 회사도 해요. 또 개인적인 물건을 처분해주는 처분도 하고 담보로 중간에 해가지고 담보 처리도 해줍니다. 그런 물건 중에서 안 팔리고 자기네 분양에 실패해가지고 또 개발을 PF 해줬는데 개발이 안 돼, PF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런 물건들이 우르르 나와 있는 거죠. 우르르. 그럼 신탁회사 거 들어가 보면은 물건이 10개, 20개 막 그런 물건도 있어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 신탁회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자꾸 몇 번 유찰돼서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냥 제일 최저가로 해가지고 내놓는 겁니다. 그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일방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니라 경쟁 입찰이 아니라 개인 간의 거래예요. 신탁회사에서 만약에 머니트님한테 머니트님 이거 사? 안 사? 또 이거 살 사람 없어? 이거 살 사람 손 드세요. 손 들면 팔게요.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탁 물건은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째 한 가지는 최초 감정가 있죠. 시작가를 시세라 보시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높아요. 신탁은 처음 시작할 때 높게 시작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걔네들 어떤 패턴이에요. 그래서 높게 시작해서 몇 번 떨어지면 싸다 생각하고 달려들게끔. 그래서 신탁 물건은 몇 번 떨어졌다고 해서 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시세 조사를 그것도 더 잘해봐야겠죠. 또한 신탁 물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책임은 다 개인한테 있어요. 신탁은 경매가 아니에요. 신탁은 공매는 되지만 뭐 명도한다든지 우리 뭐 매각 물건 명세서 뭐 말소 기준 권리 그런 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신탁 회사 거예요. 신탁 공매 나온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명도 내 보내고 뭐 하고 뭐 집에 하자 있고 뭐 이상 있고 모든 거는 매수인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공고문. 그래서 신탁 회사는 세 가지를 외우라 했죠. 신탁 회사는 뭐가 세 가지 뭐죠? 뭐가요? 등신공. 신탁 회사 거는 등신공을 외우라 했죠. 등기부 등본. 신탁 원부. 그렇죠. 또 공문. 공고문.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세 가지를 보셔가지고 등기부하고 신탁부 어디서 발급하느냐? 어디서 발급해요? 모니터링. 인터넷 등기소. 아니 뭐야? 등기부 등본. 인터넷 등기소. 자, 그러면 인터넷 등기소? 법원? 네, 대법원 사이트. 그러면은 IROS. 그리고 저기 신탁 원부는요. 신탁 원부도 거기서 발급을 해요. 근데 그거는 선품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발품 팔든지 또는 아무 등기소나 가서 이제 발급해달라면 되는데 또는 사설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설로. 근데 그건 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탁 원부 발급하는 거. 신탁 원부는 뭐냐? 근저당권자,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신탁회사 그리고 전 소유자 있죠. 원래 개인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간에
그 등기 신탁에 대한 사유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 서류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스토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 회사 가서 이거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신탁본부 안 줄 거예요. 개인이 등기부가. 글쎄요. 그러니까 머니트리님처럼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활달하게 해서 좀 주세요 이게 하면 중요시.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신탁본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소에 등기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 가서 발급받아서 보셔야 된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저거네. 아 이건 압류재산이네. 압류재산. 자, 좀 전까지는 신탁이었고 이건 압류재산입니다. 압류재산은 자, 우리가 사건 번호가 있고 물건 번호가 있고 있죠. 경매에서는요. 공매에서는 이 사건 번호, 물건 번호를 그냥 하나로 취급합니다. 물건 번호 이렇게 뭐 가로역이 없어요. 딱 세 덩어리로 하는데 물건 관리 번호로 합니다. 물건 관리 번호. 세 덩어리가 맨 앞에 건 연도예요. 2021년도, 2022년도. 그 가운데 거는 4자리나 5자리 숫자, 단위. 또 뒤에 것도 몇 자리 단위가 있는데, 압류재산은 우리가 가운데, 우리 단톡방에 몇 번 올라왔던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압류재산은 가운데가 5자리예요. 단위가, 가운데. 가운데가 5단위예요. 5단위만 봐도 우리는 아 이건 압류재산인 거다 딱 금방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압류재산인데 압류재산은 경매와 똑같이 보시면 돼요. 경매를 할 줄 알면 공매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매가 어렵다는 게 왜 어렵다고 하느냐? 자료가 별로 없어. 경매지 옥션홀이나 그런 데서 많지 않아. 일반 경매보다. 뛰어보고 직접 본인이 알아보고 해야 돼. 인터넷도 찾아보고 손품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별로 안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 거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경매를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매도 압류재산은 두 분에게 더 똑같아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아까 경쟁률이 좀 쓰러져가지고 덜하겠죠. 이 앞으로 덜하기 쏠려가지고. 때문에 우리로서는 훨씬 좋은 장점도 있다. 단지 이제 공매에서는 3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공매에서 크게 명도가 2가지가 걸려요. 하나는 압류재산하고 하나는 신탁. 신탁은 사람이 살느냐 안 살느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신탁은. 근데 압류재산 공매는 우리가 조금만 팁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물어줘야 될 거 있죠. 막 우리가 인수해줘야 될 거.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나가. 그런 물건만 잘 찾아도 명도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호의적이에요. 왜? 우리가 돈을 받고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가야 될 그런 물건들을 그렇게 머릿속에 담고 찾으면은 그런 물건은 오히려 더 명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압류재산은 100% 명도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압류재산에는 명도하기 쉬운 물건도 꽤 있다. 우리가 찾으면은. 그죠? 그 대신 안전마진 같은 거 확보하고 들어가야겠죠.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우리 돈 내줘도 이사 가는 물건 그런 거 찾으면은 우리는 압류재산도 명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인천 세무서에서 여기 인천이니까 아마 당해세 같아요. 당해세.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나중에 우리가 전체 스타트 할 때 말씀드릴게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요 물건이 5층 중에 5층인가요? 총 5층인가요? 자 그러면 좀 불법도 있더라고요. 불법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맨 꼭대기 빌라는 맨 꼭대기 사선 제한 때문에 그 테라스 같은 데도 앞에 큰만 쳐놓죠. 색깔 다르다든지 재질이 다른다. 그럼 거의 99.99%가 일반 건축물에서 보시면 돼요. 그 일반 건축물의 해결 방법은 2가지죠. 존버하면서 돈 내가면서 해도 이상이 없느냐, 또는 원상복구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원상복구하고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가야 되느냐. 근데 5층 같은 경우는 그 뚜껑 걷어내고 하면은 좀 사는데 불편함이 있잖아요. 발코니 같은 게 없잖아요. 천장이.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명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나 쉽게 해서 이해관계인 신고만 안 하면 돼요. 건축물대장 봐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건축물대장 띄워봐야겠죠. 건축물대장이 띄워보면은
위반 건축물 있는지 아닌지 현재까지는 알 수가 있죠. 만약 위반 건축물이 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런 걸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위반 건축물이 없다. 아니다. 아직 기재가 안 됐다. 그러면은 좀 마음 졸이고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받아 보니 박땡땡 씨가 돼 있어요. 박땡땡 씨. 전입세대 열람 박땡땡 씨가 돼 있고, 또 소유주는 누군가 보겠습니다. 여기 원래 박땡땡 씨네. 소유주도 박땡땡 씨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그죠? 소유주도 박땡땡 씨인데,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자기가 살고 있는 거. 근데 현재 소유주가 주소가 오산시로 돼 있어요. 네. 오산시니까 여기 있죠. 주요 등기부등 떼었어. 그 소유주에 관련된 주소나든지 소유주를 파악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제가 요약본만 떼왔어요. 등기부등본 총 4가지가 있다 했죠. 뭐가 있죠? 표제부 갖고 울고 종이본. 앞에 게 많은 최종적으로 현재 소유자 있죠. 소유자의 주소하고 나와 있죠. 이걸 봐서 여기가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임차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간접적으로는 알 수가 있죠. 우선은 같은 박 씨였는데 이 사람은 현재 오산에 살고 있어요. 여기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서류상으로는 현재 오산이야. 이거 오산인가? 여기 전입세대도 박춘향으로 나와요. 박 누구요? 박춘향. 춘향. 박춘향. 이름까지 아주. 그러면은 이름은 다르죠. 그럼 우리 부부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임대차 관계가 할 수가 있죠. 부부만 빼고. 그럼 박춘향 씨가 부부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면은 몇 년생이네요? 88년생 엄청 나이 드신 분 같아요. 박춘향 몇 년생이에요? 거기 나와 있어요? 아니 저는 그건 안 나고. 몇 년생? 나있어요? 박춘영은 안 나와요. 89년. 아니 주인은 89년생. 89년생. 주인이 89고 신영은 안 나와요. 주인이 89 아직 안 팔았나 봐. 89. 근데 박춘영은 연세가 엄청 많으신 엄마 같은 거. 할머니 박춘향은 안 89고 여기 89네. 가족 관계 같은 거. 안 웃겨. 가족 같지 않아요? 가족. 이럴 때 여기서 꼰대 소리 나와.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사해 보면 되시고, 쓰던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인수하는 게 좀 나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돈 주고 내버리는 게 더 나아. 왜? 사람들이 인수되는 금액이 있으면은 그만큼 안 달려들거든요. 공매도. 그럼 우리가 그거를 부담해주고 어차피 그거를 감안해서 안전마진 생각해서 하면 되겠죠. 현재 이게 당초 1억 8,700이에요. 최초 시작가가, 감정가가. 근데 9,300으로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사해봐야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조사해본 바로는 이 금액은 좀 여기보다 이 인근 금액보다 좀 저렴해요. 조금 저렴해요. 조금 전에 근데 이제 여기가 이 금액에서 3천 저렴하면 많이 저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작년에 금액이 작으니까 만약에 우리 강남 30억짜리가 20억에 나왔어. 싸요 안 싸요? 싼데 돈이 있어. 자 그러면 이거 9천만 원짜리 만 1억 2천인데 9천에 나왔어. 똑같은 수익률로 따지면은 같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5층이고 502호니까 맨 꼭대기층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이 물건은 신탁사에 맡긴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안유재산공. 공매입니다, 공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걸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502호 이게 이제 그 내부 평면도거든요. 내부 평면도가 못 구하면은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 가가지고
전입세대 연락처 똑같아요. 갖다 주고 내부 평면도 좀 떼어주세요 하면 떼어줍니다. 네. 아니 동사무소에서 내부 평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따가 집을? 합니다. 네. 동사무소에 가서 떼달라고? 다음에 우리 한번 이따가 한번 끝나면 시간 일찍 끝나면 한번 해보자고요. 떼달라고 그러면 우리 지난번 전입세대 연락 떼어갔잖아요. 요번에는 한번 내부 평면 한번 떼어보자고요. 옵션은 다 나오는 어? 옵션원에 다 아, 나오는데 간혹 있잖아요. 내부 안 나오는 것도 평면도가 있어요.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그냥 네모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모나 그냥 사각으로만. 그러면 방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가 테라스인데 이제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요걸 보시면은 그냥 방향이 이렇게 됐겠죠. 502호는 저쪽 같습니다. 저기 우리가 뚜껑이 파란색 커버가 그죠? 502호가 이쪽 같습니다. 그 방이 몇 개냐면 4개예요. 몇 평짜리예요? 하나, 방 3개 거실하는데 방 3개. 방 3개. 화장실 2개. 그래서 우리가 빌라를 볼 때 방 2개하고 방 3개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를 우리 볼 때 되도이면은 2개보다는 3개로. 그러면 이거는 이거 3개. 위에는 화장실 그쪽에 있으면 메리트는 있겠다. 아파트 25평. 25평이에요? 네, 25평인 것 같아요. 이게 5구니까 5구. 5구니까 네. 8구, 면적 한 17평. 8구, 5구. 빌라 지금 24평 정도 돼요. 그냥 예. 25평. 여기 써있네요. 저기 이제 나중에 우리는 내각 물권 명세서가 경매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했죠. 공매에서는 내각 물권 명세서가 똑같은 게 있어요.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 요건 나중에 우리 스타디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걸 보시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권리 분석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박땡땡이가 전입세대 열람돼 있다 조금 내용도 나오네요. 박춘 그죠? 여기 뭐 전입세대 열람돼 있다. 이거는 어디서 떼신 이건 띄는 게 아니라 원비드에 우리가 공매는 경매 근본 원료는 어디냐? 경매 근본 원료 서류는 어디서 띄느냐 하면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띄는 거예요. 공매 원료는 어디냐? 온비드예요. 온비드 거 갖다가 옥션원이나 뭐 행꿈사나 그런 데서 각색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하는 거고, 또 대법원에 있는 경매 물건을 갖다가 굿옥션이나 그런 데서 뭐 스피드 옥션 경매 마당에서 편집은 아니죠. 좀 바꾸는 거예요. 거기다 좀 추가하고. 자료조사 기획전. 네네. 경매는 법원에서 보통 하잖아요. 네. 그거를 온비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캠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사실 제일 큰 거는 국가에 있는 자산을 매각도 하고, 그게 국유재산, 공유재산, 뭐 수탁재산 그런 거거든요. 그거 매각도 하고, 또 하나는 세무서에서 빚을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법원이 아니라 캠코에다가. 캠코에다가. 그게 압류재산 공매, 압류 돼 있잖아요.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압류재산을 합니다. 그리고 신탁재산은 일반 신탁재산에서 자기네가 뭐 물건을 갖고 있는 거라든지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파는 거죠. 임대, 이제 매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매는. 또 공매는 어떻게 보면은 압류재산만 경매랑 똑같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국유재산은 나름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뭐 명도 할 필요도 없고 깔끔하잖아. 깔끔하죠. 그거 하나만 깔끔해. 맞아. 국유재산 그거 하나만 깔끔해. 그리고 신탁재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것도 풀 수가 있는 게, 신탁재산도 물건이 비어 있는 게 있어요. 맞아. 지난번에 우리 남양읍에 갔었던 거 있죠. 그 4층짜리하고 그 빌라 뒤에 노유자 시설 있고, 남양읍에 그 빌라 예쁘장한 거 세 동인가 있어가지고 4층하고 그 2개 나온 거 다 나갔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게 그때 가격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5천만 원 정도 프리핏 투자가 되는, 전세로 놔도. 그런 거 하나 저기 해서 광주죠. 네? 광주죠. 아니요. 저 광주 말고 지지난주에 남양주. 저기 남양읍 화성시.
그 나갔더라고. 근데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나온 건데. 걔하고 고양이하고 싸웠던데. 걔하고 고양이하고 싸웠. 뭐 걔하고 고양이 막 싸웠던 데 있잖아 거기. 저 안 갔나 봐요. 아니 그걸 타고 갔는데 뭘 안 가요. 제 차 타고 갔어요? 걔하고 그럼 고양이하고 갔나 보네. 싸웠잖아. 이거 다 유튜브에 김장을 증거 너무 많이 사진 가서 기억이 안 화성을 특히 많이 갔어. 화성을. 나. 너무 많이 화성을 가서. 너무 많이 갔어요. 네, 맞아요. 자, 그 고양이 무서워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네. 집안 컨디션 보고 네, 맞아. 제게 집안 컨디션을 그거 보겠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들어갈 수 있어. 배분이라고 하는 거. 배분 요구 중개일이라고. 아 예. 배당 요구 중개일이라고. 경매는 배당 요금 많이 들어갔죠. 공매선 용어를 배당이라 않고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랑 똑같은 말로 배분 요구 종기. 그래서 그 전까지 왜 그러냐면 좀 튀어보려고 걔네들도 일하는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면 너희들 뭐 일 안 하는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정부 투자기관이잖아요. 걔네들도 일하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채권 신고일자랑 배분 요구일자랑 뭐가 다른 거예요? 어느 거예요? 채권 신고일자는 채권 그러니까 자기가 권리 신고 한 거예요. 권리 신고. 배분 요구일자는 배분 요구는 그 펜코에서 언제까지 그 날짜까지 하라 이거예요. 우리 배당 요구 하잖아요. 이게 여기 나온 거 날짜가 똑같은데 본인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배분 요구 종기일 이내까지 배분 요구 종기일은 펜코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고해. 권리 신고해. 권리 신고해. 너 돈 받을 거 있으면 신고해. 근데 채권 신고일자는 뭐예요? 채권 신고가 권리 신고죠. 똑같은 거예요? 배분 요구일자랑 채권 신고일자? 아니죠. 다를 수 있죠. 그 날짜 이내여야 되니까. 그 날짜 이후에만 채권 신고됐다. 그럼 그 사람은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공매에 딱 기한 맞춰서 이 사람들이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 채권 신고일자가 배당 요구 종기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는 그때까지 기일은 기일을 정해놓은 거. 자 기한하고 기한은 기일은 뭐냐? 기일은 날짜에 날짜. 그 안에까지 기한은 하는 언제 까지고 배당 요구 배분 요구 종기일은 배분이 종기 끝나는 날짜가 언제냐면은 만약에 3월 3일이다. 3월 3일까지 해. 권리 신고를 해. 배분 요구를 해. 임차인이나 권리관계, 이해관계에서 돈 받을 거 있으면 신고해. 근데 그 이후 신고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법적으로 거기서 보호를 못 받고 대항력 있다가 하면 우리가 인수하고 대항력 없다 하면 그 하여튼 못 받는 거죠. 이따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분 요구 종기일은 안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거죠. 이게 배당.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전입 신고한 날이 언제? 이게 중요하죠. 2019년 7월 29일. 그럼 요 날 여기서 여기 있죠. 설정이 요거보다 빠르네. 인재세무서 이거보다 빠르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우선은 대항력이 있고 확정하고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채권 신고랑 배분 요구 때문에 아니죠. 이제 여기 이거 주택 이거는 저거 같아. 허구 배당 요구 주택 도시 보증 얘는 문제에서 1억 4천원에 보증해 준 거야. 권리 신고 그 보증보험 들어서. 얘는 1억 4천원 그렇죠. 1억 4천원 선생님 들어왔고 그럼 이거 날짜가 아니면 주 뭐면은 든 거예요. 그다음에 날짜가 주택 도시보험사 여기 있네. 주택보증가 2019년 7월 29일로 돼 있어요. 1억 3,500이 설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나?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은 해서 돈 받고 이 나갔을 사람은 거예요. 이 돈이 돈 받고 나갔어. 자산이 이거밖에 이 사람한테 이제 주택 도시보증사. 소액 임차인 그리고 저 정확한 건 주택 도시보증사에 전화를 해보면 임차인은 신고를 해야 요 사건에 어차피 대해서 그럼 얘네가 임차인 같은 여기 있네. 임차인의 박충양이 권리 승계인 요걸 승계한 사람이야. 자기는 권리를 그러니까 우리 보증보험 해주잖아요. 보증보험 하면은 얘네가 대신 돈을 줘. 얘한테 돈을 줘야 되는 아니 얘네 벌써 줬지.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 줬으니까 이제 빠졌을 수도 있어.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최저가의 낙찰을 받으면 1억 3,500에 나머지 잔금을 우리가 토해내는 건지. 토해내요. 그러니까 토해내는데 누구한테 주냐? 여기다 주면 돼요. 주택 도시공사로 이제 잔금을 주는 거지.
그럼 우리로서 만약에 인천이 있었다. 1억 3,500이 설정돼 있잖아. 인천은 이거는 똑같은 효과. 그럼 우리가 인천이 3억 있든지. 9억 5천에 하면 나머지 잔금을 예, 그거를 이제 얘한테 줘야지. 주택 우리는 도시는 어쨌거나 1억 3천 얼마 1억 3,500에 사는 거야 결국에. 하는 방법. 에이, 그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싼게 결론은. 아니네. 근데 이걸 이제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여기에서 뭐 깔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 앞에만 찍고 이제 꺼버리죠. 네 이제 끌게요 그냥. 사람들 있어요.